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일반학 보기기 세 번째 챕터의 세 번째 주제로 화학식, 그 다음에 실험식, 분자식에 대한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화학식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 챕터 2장에서 다루었습니다. 2장에 여러분들 CH02라고 시작되어 있는 2장의 두 번째 챕터, 분자, 이온 화학식에 대해서 영상을 업로드한 바 있는데요.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은 화학식에 대해서 자세히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화학식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하면서 실험식과 분자식에 대해서 예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난 수업에서도 배워보긴 했지만 중요한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면 바로 이제 분자식과 여러분들 실험식의 차이를 여러분들 명확하게 기억을 해내야 되는데요. 분자식은 한 분자에 들어있는 실제 원자수를 표시한 거고, 실험식은 이 분자식으로부터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축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식은요, 분자식이 없어도 질량비만 알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량비를 알고 실험식을 구해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분자량을 알면 분자식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상황을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요. 실험을 통해서 실험식을 구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분자식까지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주어져 있는 정보를 차근차근 읽어보고 영상을 멈추고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지 한 30초 정도 생각을 해보시죠. 자, 여기 우리가 모르는 이제 실험식이 궁금한 물질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이 물질이 CHO로 이루어지는 유기화합물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질은 산소 조건에서 산소를 이제 충분하게 공급을 하는 조건인데요. 고온으로 가열을 하면 이제 이게 가열 장치입니다. 사실은 소성 장치라고 하는 연소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조건에서 이 물질은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제 마그네슘 퍼클로레이트라고 하는 화합물인데요. 이 마그네슘 퍼클로레이트가 화합물이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 튜브가 있고, 자, 이 튜브를 통과하면 물을 선택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커퍼 옥사이드라고 하는 이 그 금속 산화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튜브는요. 앞에서 이 모르는 물질이 연소 과정에서 미처 타지 못한 탄소 찌꺼기들이 있을 때 이 탄소 찌꺼기가 커퍼 옥사이드 튜브를 통과하면서 모두 이산화탄소를 분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 드리는 정보예요. 자, 이러한 기본 정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물은 다 흡수한 상태에서 자, 정리를 하면서 써볼게요. 얘는 탄소 찌꺼기를 CO2로 연소시키는 역할이고요. 얘는 물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이고요. 얘는 물을 제거한 이후에 CO2를 모두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적 상식을 늘리려면 이 정도도 기억하면 좋긴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정보는 외우라고 드리는 정보가 아닙니다. 자, 이러한 상태로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르는 유기화합물을 실험식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러한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자, 유기화합물 1.00g을 연소시켜서 물 0.60g과 CO2 1.47g이 생성되었다. 이 화합물의 실험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풀면 될까요? 자, 이 문제를 풀려면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정보들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를 보다 보면 한 가지 궁금증이 먼저 생길 수도 있어요. 유기화합물 1.00g을 연소시켰는데 물 0.6과 CO2 1.47g이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지금 현재 원래 있었던 유기화합물보다 더 많이 생겼네요. 맞죠? 얘 합치면 물과 이산화탄소 합치면 얼마 나와요? 2.07g이 나옵니다. 자, 1.00g 연소시켰는데 2.07g 나왔단 소리예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실험 조건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연소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지금 충분한 산소를 외부에서 공급을 시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이제 발생한 물과 이산화탄소는요. 물과 이산화탄소에 포함되는 산소들 있죠. 이 산소들은 실제 분자 내에 존재하는 산소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외부에서 공급된 산소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부에서 추가로 이제 공급한 수소나 탄소는 별도로 없었고요. 따라서 확실한 사실은 H2O와 CO2 분자 안에 존재하는 수소와 탄소, 여기에 존재하는 수소가 있고 여기에 존재하는 탄소가 있죠. 얘네들은 분명 모르는 유기화합물에서 공급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생성된 H2O의 질량이 0.60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몰로 환산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화학 양론을 풀면서 여러 가지 양의 개념들이 이제 문제에 제시되어 있을 텐데요. 그램이 됐든 킬로그램이 됐든, 자, 이러한 양의 개념, 그 단위들을요, 몰로 바꾸고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한결 쉬워져요. 자, 일단은 물 0.60g을 몰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단위를 입력해서 풀어야 됩니다. 0.60g 나누기 18.02g per 몰로 나누면 되죠. 그럼 그램 없어지면서 몰만 나옵니다. 계산하면 0.033 답만 가지고 올게요. 몰입니다. 이 숫자도 조심하십시오. 자, 그런데 한 개의 H2O 분자 안에는 여기 안에는 총 2개의 수소가 있죠. 맞죠? 따라서 0.033몰의 물 안에는 수소가 얼마 들어있어요? 0.066몰이 들어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 0.066몰의 수소는요, 원자 질량 값을 여기다가 반영하면 수소의 질량이 나옵니다. 얼마죠? 여기다 곱하기 1.008g per 몰을 해주면 뭐가 나와요? 0.067g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수소입니다. 수소의 질량입니다. 어떤 질량? 바로 여기 들어있는 유기화합물 속에 들어있는 수소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값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조성백분율의 개념을 이용해서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한번 풀어볼까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성백분율과 질량백분율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면 바로 직전 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왼쪽 아래에다 적어볼게요. H2O 안에 존재하는 H의 조성백분율은 얼마인가요? 어떻게 풀면 되죠? 1몰의 H2O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1몰의 H2O 속에는 18.02g의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수소는 2.016g이 있습니다. 왜? 수소가 지금 2개 있죠? 따라서 1.008을 곱해서 2를 거기에 1.008에다가 2를 곱한 값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곱하기 100을 하면 조성백분율이 나오죠. 얘를 계산해 보면 계산값만 제가 가지고 올게요. 바로 11.19%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H2O 0.60g이 생겼다고 했으니까 이 안에는 수소가 얼마 들어있어요? 11.19% 들어있으니까 걔를 곱해서 100으로 나눠주면 바로 0.60g 곱하기 11.19% 100으로 나눠야겠죠? 얘를 하면 뭐가 나와요? 0.067g. 바로 이 위에 있는 값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성백분율을 이용해서도 수소의 양을 구해낼 수 있죠. 자, 같은 방식으로 자, 수소의 양은 구해놓은 상태에서 이번엔 CO2를 구해볼게요. CO2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CO2의 몰 질량은 44.01g입니다. 그램 퍼 몰이죠. 그리고 이 안에 지금 1.47g. 자, 1.47g의 CO2가 생겼으니까 결국엔 생성된 CO2는 몇 몰이에요? 0.033몰의 CO2입니다. 이 안에는 탄소가 얼마 들어있어요? 역시 하나 들어있습니다. 1몰, 그러니까 CO2 1몰당 탄소는 1몰이 들어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0.033몰의 탄소가 들어있다는 말이랑 똑같죠? 자, 그럼 모두 풀었습니다. 사실은 0.033몰의 탄소는 얼마예요? 질량으로는 여기다가 12.01g per 몰을 곱하면 됩니다. 0.40g 정도 됩니다. 됐죠? 그럼 다 풀었어요. 자, CHO로 이루어지는 유기화합물이 1.00g이었대요. CHO로 이루어져 있는 유기화합물이 1.00g이었는데 탄소가 지금 얼마 들어있어요? 0.40g. 그 다음에 수소가 얼마 들어있어요? 0.067g입니다. 얘를 이 값에서 빼면 어떻게 돼요?
순수한 산소의 양이 나옵니다. 자, 산소의 양을 계산해 보면 0. 대략 53g입니다. 이게 산소죠. 됐죠? 자, 이 산소는요, 외부에서 공급된 산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샘플 안에 들어있었던 산소를 의미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해 봅시다. 이제 다시 이걸 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탄소 0. 왜 뭘로 바꾸느냐? 실험식으로 이제 풀기 위해서 그래요. 자, 탄소 0.40g은 뭘로 바꾸면 사실은 앞 위 풀던 과정에 답이 있었습니다. 0.033몰입니다. 수소는 몇 몰이죠? 여기 있었어요. 0.066몰이에요. 맞죠? 산소는 얼마일까요? 0.53g을 뭘로 나눠요? 16.00g/몰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0.033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탄소가 0.033몰이고 수소가 0.066몰이고 산소는 0.033몰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나요? 안 되죠? 자, 얘를 정수비로 바꾸면 간단하게 CH2O가 되겠네요. 자, 이게 바로 실험식입니다.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리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실험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하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실험식을 구해 놓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분자식까지도 얻어낸 거랑 똑같습니다. 자, 분자식과 실험식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 이해하면 간단한데요. 분자식은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실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원자의 개수까지 모두 표현되어 있는 화학식입니다. 그리고 이 실험식은 이러한 분자식에 있는 원자들의 개수를 최소한의 정수비로 약분해서 표현한 거죠. 다시 말하면 실험식이 갖는 화학식량에다가 정수를 곱해주면 바로 분자가 갖는 분자량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어서 앞서 풀었던 문제 있죠. 앞서서 풀었던 문제가 바로 실험식이 CH2O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 정보 하나를 더 줄게요. 이 화합물이 분자량이 60.06g/몰이라고 할 때 이 화합물의 분자식을 구하랍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자, 실험식은 CH2O인데 분자량이 60.06g/몰이에요. 만약에 이게 분자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CH2O가 만약에 분자식이라면 얘의 분자량은 얼마예요? 12.01 더하기, 자, 수소가 두 개 있죠? 1.008 곱하기 2 더하기, 그 다음에 산소는 하나 있죠? 16.00. 얘 다하면 계산하면 30.03이고 단위는 g/몰이겠죠. 다시 말하면 CH2O가 만약에 분자식이라면 이 분자는 분자량이 30.03g/몰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주어져 있는 추가 정보는 이 분자의 분자량이 30.03이 아니라 60.06g/몰이라고 합니다. 즉 CH2O가 아니라 곱하기 2를 한 C2H4O2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화학식이 바로 분자식이 되겠고, 검토를 해봐야 돼요. 이 분자식으로부터 분자량을 계산해 보세요.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2개입니다. 다 더해서 계산하면 60.06이 나와야만 합니다. 이게 나오면 분자식이 틀리지 않은 거죠. 어때요? 실험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실험식을 이미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해지면 분자량의 정보만 하나 주어지면 분자식은 바로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간단한 예제, 다른 유형의 예제인데 더 연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테인의 실험식이 C4H9이라고 합니다. 자, 실험식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원자들의 개수가 최소한의 정수비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역시나 4개, 9개 최소한의 정수비로 이루어져 있네요. 더 이상 약분할 수 없는 그러한 정수로 이루어져 있죠. 실험식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나아가서 이 분자의 분자량이 114.2g/몰이래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옥테인의 분자식은 무엇인가 라는 게 질문인데 C4H9의 분자량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러한 분자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분자량을 구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분자량을 정확히는 엄밀히는 실험식의 이제 화학식량이라고 해서 실험식량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제가 CH2O의 경우에도 분자량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풀긴 했지만 사실은 CH2O의 그 30.03g/몰이라고 하는 값은 CH2O의 실험식량입니다. 정확한 개념으로는. 자, 어쨌든 C4H9의 실험식량을 구해보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계산식은 안 적을게요. 탄소 12.01 곱하기 4, 수소 1.008 곱하기 9죠. 57.11g/몰 정도 값이 나옵니다. 자, 분자량하고 비교해 보세요. 딱 절반이네요.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분자식은 뭘까요? C4H9에다가 곱하기 2한 C8H8입니다. 됐나요? 자, 이게 바로 옥테인의 분자식입니다. 얘를 실험식으로 바꾸면 8과 18이니까 얘를 최소한의 정수비로 바꾼 게 C4H9이죠? 자, 이게 바로 실험식이네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실험식과 분자식을 풀어보았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앞에서 그 예제 같은 경우에는 연소 반응을 통해서 분석한 물과 이산화탄소의 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풀어봤죠. 자, 그런데 제가 풀이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성 백분율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다시 한번 조성 백분율 데이터만 있을 때 실험식을 얻어내는 방법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분석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원소의 종류와 원소의 함량을 분석한 장치들이 아주 많은데요. 여기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장치를 활용해서 얻어낸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화합물이 있는데 이 화합물의 조성 백분율이 탄소 40.0%, 수소 6.7%, 산소 53.3%로 이루어져 있다네요. 자, 질량 백분율로 얻어진 값들은요, 사실 그냥 편의상 그램으로 바꿔서 생각해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물질의 전체 양을 100g으로 가정하면요, 간단하게 질량 백분율을 적용하면 탄소는 40.0g이 있다는 소리고 수소는 6.7g이 있다는 소리고요, 산소는 53.3g이 있다는 소리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전체 양을 200g이라고 하든 10g이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에 비례해서 각각의 원소들의 양을 백분율에 맞춰서 표현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100g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백분율 값을, 자, 위에 있는 백분율 값을 반영해서 각각의 원소들의 질량을 그램 단위로 이렇게 표현하면 그 100g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단순하게 풀릴 수 있는 쉬운 숫자이기 때문에 이 100g이라고 생각하고 푸는 것이 아주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몰로 바꿔야 됩니다. 몰로 바꾸는 거 어떻게 하면 되죠? 각각의 원재량으로 나누면 됩니다. 자, 탄소는 12.01 그램 퍼 몰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그램 없어지면서 몰 단위로 나옵니다. 계산한 값만 제가 가지고 오면 3.33몰이에요. 수소는 계산하면 6.65몰이 됩니다. 산소는 계산하면 3.33몰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몰들은요, 이제 상대적인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들의 상대적인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탄소가 3.33몰이 있고요. 수소는 6.65몰, 그 다음에 산소는 3.33몰입니다. 얘를 간단한 정수비로 바꿔보면 3.33으로 대략 나누면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럼 CH2O가 됩니다.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볼게요. 문제를 봤더니 문제 뭐가 있어요? 2번 조건에 이 화합물의 몰 질량은 약 180g/몰이다. 자, 실험식은 이미 구했습니다. 실험식은 CH2O죠. 근데 분자식을 구하래요. 근데 몰 질량이 180g/몰이래요. 그러면 CH2O의 실험식 양을 대략 계산해 보면요, 여러분들 계산해보면 30 정도 나옵니다. 30g/몰 정도 나오니까 다 끝났죠? 몰 질량 180이니까 180을 30으로 나누면 6이죠. 따라서 여기다 곱하기 6을 하면 C6H12O6라고 하는 화학식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분자식이죠. 검토해 보세요.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자, 원자량 대입해서 이 분자의 분자량을 계산해 보세요. 180이 나오는지. 나와야 계산이 제대로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실험식하고 분자식까지 구하는 방법을 명확히 배웠고요. 참고로 여기 있는 분자는 포도당입니다. 글루코즈라고 하는 포도당입니다.
이걸 또 다시 간단한 정수비로 약분해 보면 CH2O가 되지요. 이것도 역시 검산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자, 어려울 건 하나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실험식과 분자식을 얻어내는 방법 명확히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분석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험식을 구하고 이제 실험식과 분자식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분자식까지 얻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쩌면 이제 진짜 화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학 반응, 더 나아가서는 화학 반응 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